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저희 2023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 이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차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뭘 보고 뭘 버리고 뭐가 새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3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3회 첫 번째 문제는 81번 고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닌 건데요. 81번 보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옥내배선의 즉 전압에 따른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다. 좀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때 우리가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고압이 되는 경우와 두 번째가 특고압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 하나 좀 같이 기억해야 될 건 고압이 되면 옥내배선에서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걸 물어보고요.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100kV, 몇 kV, 100kV 이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옥내배선은 이제 고압이 되는 순간 조금 제한적입니다.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애자 공사랑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고요. 이것이 이제 특고압이 되면 위에서 언급드렸던 애자 공사가 안 되며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뭐만 가능하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 트레이는 이제 이 EPS실이나 지하실에 가보면 전기실 쪽에 가면 옆면이나 천정면에 이렇게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다리 형태의 시설물로 이렇게 배치된 이런 시설물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고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고압 옥내배선은 애자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케이블 트레이니까 거기 보면 금속관 공사는 아니죠.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우실 때에는 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고압 옥내배선, 애자, 케이블. 그렇죠? 그 다음에 특고압은 뭐만 가능하다? 케이블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전선의 굵기랑 특고압 옥내배선의 제한전압 이것도 같이 봐주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82번 용어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도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잡아주셔야 될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82번 지중관로에 대한 문제거든요. 용어의 정의인데 지중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중관로는 지중에 매설되는 수관과 가스관을 포함합니다. 지중에 매설되는 누구를 포함한다? 수관과 가스관을 포함하는데 기억하자. 누구는 안 되냐면 전력공학에서 보면 우리가 매설지선 있죠? 매설지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섬낙 방지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매설지선이죠. 그래서 지중관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라고 해갖고 보기가 이제 두 놈이 수관과 가스관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매설지선을 포함한다. 하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없는 놈이 정답이고요. 또 하나가 지중관로는 다 외우지 마시고요. 지중레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뢰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이 문제처럼 지중 레일선로는 지중관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정의를 다 외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워보자. 83번 보시면 저압 가공전선이 상부 조영제 위쪽으로 접근할 경우 전선과 상부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단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83번도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위쪽, 요 위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상방이라고도 하니까 같이 기억하자.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뭐가 된다? 위쪽 접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특정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공전선의 전압이 저압 내지 고압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2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1m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위쪽으로 접근하는 전선이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이라면 이때는 전선의 종류를 다 따져줘야 돼요. 나절캐 이렇게 기억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써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놈이 3m, 이거 더해갖고요 2.5m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내려. 그래서 1.2m. 좀 이렇게 얘는 이제 숫자에 대한 좀 연관성이 없어서요. 어쨌든 좀 이렇게라도 좀 기억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요 저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이제 1m. 정답은 2번 되겠죠. 잡아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4번 볼게요. 자, 이 지워보자. 84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84번은 제가 좀 답의 형태로 좀 기억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딱 보기를 읽었을 때 이렇게 작용이라고 나오면 자,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기술기준 문제를 풀다가 보기에 이렇게 작용이라고 나오면 뭘 찾아주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노유도작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전자유도작용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제 누는 뭐냐면 누설전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은 정전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잠깐 보면 지중전선로는 이제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에 대하여 자, 요거예요. 누설 전류에 따른 유도 작용에 의해서 통신상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누유도 작용. 정답이 4번이죠. 두 번째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이제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 작용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크로스 될 일이 없으니까 기술 기준에서 작용 나오면 우리는 누유도 작용이랑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정전자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자. 문제 조건에서 통신상 장애라고 나오면서 누구에 대한 통신상 장애가 이제 있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요놈이죠. 유도 작용에 따른 통신상 장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전기철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신상 장애라고 나오면서 누구 때문에 통신상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다? 유도작용이라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저 테마보다는 기술 기준에서 딱 작용이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누유도작용과 뭘 기억하자? 정전자 유도작용 기억하자 이거죠. 자, 8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개정된 부분의 문제지만 실기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전로의 사용 전압이 F2LV나 500V 할 때 이때 시험 전압을 DC 500V로 하였을 때 절연 저항 값은 몇 메가옴이 되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좀 이제 절연 저항 값이다 미리 좀 써놓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절연 저항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요. 우리가 절연 저항을 계측할 때 어떤 장비를 쓰냐면 매거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표의 DC 시험 전압이 바로 매거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C 시험 전압, 그 다음에 절연 저항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연 저항은 메가옴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내가 시험코자 하는 대상이 SELV나 그 다음에 PELV가 되고요. 또 하나가 500V 이하예요. FELV는 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건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00V를 뭐한다? 초과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SELV나 SELV는 비접지 회로의 특별 저압, PELV는 접지 회로의 특별 저압이죠. 우리가 말하는 특별 저압은 교류는 50V 이하의 것을 말하고요. 직류는 120V 이하의 것인데 이들은 인체에 특별히 위해를 줄 수 없다 이런 의도예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런 대상이 SELV나 PELV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매거를 얼마짜리? 250V짜리를 선정해서 이때 측정된 절연 저항이 0.5 메가옴 이상 나오면 절연물에 대해서 양호 판정을 내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500V 이하의 것은 500V짜리 써서 얼마? 1이고요. 500V를 초과하는 저압에 대해서는 1000V짜리 써서 1메가옴 이상 나오면 이 절연물에 대하여 뭘 내려라? 양호한 판정을 내려라 이건데 여기서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이걸 다 써놓고 나서 정전이 곤란하대요.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렵습니다. 단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 저항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요. 이때는 우리가 역으로 뭘 측정하냐면 누설 전류를 측정하고요. 이때 누설 전류는 1mA, 몇 mA? 1mA 이하가 나오면 위의 조건에 준하지 않더라도 그 절연물이 뭐하다? 양호하다라고 판정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FELV나 500V인데 이제 500V 기준으로 하셔요. 그 다음에 이때 500V짜리 써서 측정된 절연 저항 얼마? 1메가옴 이상 나와야 하므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는 개정된 문제고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잘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주자. 요거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86번 되겠습니다. 86번은 세모 쳐주시고요. 개정된 이제 부분의 문제로서 좀 버려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86번. 저는 이제 이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거기 보면 전기 저장 장치에 뭐가 된다? 계측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 기준에서요, 이 계측 장치라고 하면 대부분 뭐가 되냐면 VIP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V는 뭘 말하냐면 전압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I는 전류계, 그 다음에 P는 전력계, 그 다음에 이 온도가 온도계거든요. 근데 보면 잘못된 거로 뭐냐면 이 축전지 설비는 기본적으로 충방전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되고요. 맞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그 4번에 보면 주변 악기의 온도가 사실 여기선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좀 헷갈릴 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과감히 버리자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문제는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4번인데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 잡으려다가 다른 문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비추고요. 기술 기준에 기본적으로 계측 장치를 물어보면 요 4개가 웬간하면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보겠습니다. 네, 87번. 자, 이 87번은 93번과 동일한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87번이랑 93번을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안공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안공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공사에 대한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저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1종, 그냥 저는 1종 특고압이라고 할게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3종, 그래서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다. 이때 저고압 보안공사는 뭘 물어보냐면 기본적으로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합니다. 그래서 400V, 몇 볼트?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4mm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조건이 400V를 초과하는 고압까지라면 최소 5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요. 얘가 2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이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고요. 이 2차 접근 상태 우리가 3m 미만이죠. 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얘가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 경우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이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다. 이때 그냥 특고압이면서 35 초과다, 35 이하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냥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2차 접근 상태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얘가 기준이고요. 이때 하나 물어봐요. 요놈은 목주의 안전율이 2가 되겠습니다. 답을 찍을 때 결정되는 것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라면 3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고요. 똑같이 그냥 특고압이라고 나오면서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이제 1차 접근 상태라고 나와도 3종 특고압 보안공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경관을 물어보는데 지지물로 제가 목주나 A종을 쓰고 그 다음에 B종을 쓰고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다 이거죠. 이때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물로요. 제가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한다면 그때의 경관은 100m 이하가 됩니다. 자, 하지만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이들을 설치할 수 없어요. B종의 경우는 150 순서대로 15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200 되겠습니다.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40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87번이죠. 목주나 A종 철주 내지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없대요. 누구예요? 안 된다며.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3번 볼게요. 보시면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래요. 몇 종 특고압?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로서 뭘 사용한대요? B종 철주를 지지물로 쓴답니다. 그때 경관은 얼마예요? 200m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둘 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으로 가겠습니다. 88번. 네.
좀 특이한 문제고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라. 네. 주로 이 문제보다는 우리가 누가 나오냐면 시가지가 나온다. 자,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몇 스퀘어 이상의 단면적 이제 이상의 경동연선을 우리가 사용하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자, 88번이죠. 자, 뭐 이거는 사실 좀 세모입니다.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가공전선에 저는 굵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전압별로 좀 다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400V 몇 볼트? 400V 이하라면 이 조건 자체가요. 이제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나전선은 3.2mm 이상입니다. 경동선을 쓰고 절연전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이 고압의 경우는요. 설치되는 위치가 중요해요. 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외냐 시가지냐고 주어지는데 이때 시가지 외는 4mm 이상의 경동선 쓰고요. 시가지는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 언급이 없으면 시가지 외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압에 대해서는 최소 5mm 이상의 몇 mm? 5mm 이상의 경동선 쓰고요. 네 번째 자 특고압 되겠습니다. 특고압 지금 제가 정리 드리는 건 시가지가 되고요. 만약 얘가 시가지 외라고 이제 외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22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쓰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시가지의 경우죠. 대상의 전압이 100kV, 몇 kV? 100kV 미만이에요. 이때는 최소 55스퀘어 이상의 몇 스퀘어? 55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쓰고요. 두 번째가 170kV, 몇 kV? 170kV 이하일 때는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kV를 초과합니다. 170kV를 초과하면 240스퀘어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원래 빈출 문제 이제 요 시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만 하는가?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뭐다? 시가지 외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때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특고압의 경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면 100보다 작으면 55고요. 시가지. 요거 항상 154로 나옵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 154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150이에요. 그 다음에 왠지 154보다 큰 거 같으면 150보다 큰 거 찍자. 이제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테마 중에서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자, 89번. 프로덕트 되겠습니다. 무슨 덕트? 프로덕트의 시설이다. 요것도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해놓고 나서 좀 문제 풀어볼게요.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네, 플로어 덕트의 공사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플로어 덕트도 뭘 하냐면 접지를 합니다. 요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 요거 전선의 단면적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못 나오고요. 플로어 덕트는 전선의 아이고 몇이라고 써. 단면적을 물어보면
무조건 10스퀘어 이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매입되는 덕트 개념이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프로덕트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 단선을 사용해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인가? 몇 스퀘어다? 10스퀘어 이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프로덕트는 접지를 한다, 전선의 단면적.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우지 않고요. 주는 문제가 아닌가. 금속관 공사에 대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잘못된 거죠. 일단은 이것도 좀 적어보면 금속관 공사예요. 무슨 공사? 금속관 공사. 이때 금속관의 경우는요. 우리가 뭘 한다?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관 공사 뭘 한다? 당연히 접지를 해야 되죠. 여기서 딱 하나. 뭘 물어보냐면 콘크리트에 매설 내지 매입된다고 그래요.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입된다고 그래요. 금속관의 두께는 1.2mm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몇 mm? 1.2mm.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주는 문제예요. 전선은 연선을 쓸 수 있고 우리가 틀린 거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옥내 배선에서 쓸 수 없죠. 여기다 정리 안 했지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맞는 얘기예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관의 두께는 1.2. 금속관에는 뭘 했다? 접지를 한다며요. 네, 그래서 우리 옥내 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놈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91번 보겠습니다. 91번. 거기 보면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91번이죠. 일단은 이제 그 금속 덕트가 되는데요. 이때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요거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첫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 물어보거든요. 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 덕트 공사인데 요거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 덕트 내에 전선의 단면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덕트 내에 전선의 단면적은 이 덕트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그 덕트 내부 단면적에 20% 이하의 전선을 넣으라고 그래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단 전광 표시나 조건에서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에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라면 요놈은 50% 이하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요게 요 조건이랑 위아래 조건이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필히 캐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쵸? 네,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20%.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덕트 내부의 전선의 단면적은 20% 이하일 것. 단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몇 프로까지? 50%까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지지점 간의 거리도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고 가셔라. 92번 보겠습니다. KSC IEC의 60364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걸 좀 밑줄 쳐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충전부의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 요게 키워드예요. 대지로부터 절연한데요. 네. 이거 조금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92번은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92번이죠. 92번. 이 문제는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압 배전 계통의 저압 배전 계통의 접지거든요. 요게 크게 뭐가 있냐면 TN 접지가 있고요. TT 접지가 있고 IT 접지가 있습니다. 이때 요 TN 접지는 TNS, TNC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CS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파생돼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종류 정도는. 네, 나머지 문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잠깐 보면 이 문자들이 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자는 이제 계통, 즉 중성점을 말합니다. 변압기 중성점. 계통과 대지와의 관계예요. 계통과 뭐다? 대지와의 관계인데 첫 번째가 여기 보면 문자가 T나 I가 오죠. T, 테라, 땅을 얘기하고요. 계통을 직접 대지와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성점 접지를 했다는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두 번째가 N입니다. N이 아니라 I. 인슐레이티드. 얘는 계통을 대지와 요게 키워드죠. 뭐 했다? 절연을 하거나 높은 임피던스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서 연결했대요. 비접지 개념을 갖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IT 접지가 돼요. 거기 보면 이 대지로부터 절연하고 노출성, 도전성 부분은 단독으로 내지 일괄적으로 접지를 한대요. 그래서 이 계통을 거기 보면 대지와 절연한다고 나오는 순간 IT 접지 일단 가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기왕 건드렸으니까 좀 보면 자, 여기다 해볼게요. 밑으로 하지 않고. 두 번째 문자예요. 두 번째 문자. 이 두 번째 문자는 뭐냐면 도전성 기기의 외함과 대지와의 관계입니다. 대지와의 관계. 그래서 두 개 문자가 오죠. 지금 보면 첫 번째가 보면 T가 왔고 N이 왔죠. T, 테라. 도전성 기기의 외함의 접지를 직접 대지와 연결한 거예요. 별도로 접지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N, 내추럴 개념이 되는데 이것은 도전성 기기의 외함의 접지를 전원 측에 즉 계통에 연결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해볼게요. 세 번째 문자죠. 보면 세 번째 문자는 TN 여기만 파생되죠. S와 C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성선 N과 보호도체 P2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첫 번째 S 있죠. separate 분리되었다는 얘기인데 중성선 N과 보호도체 이 P2가 별도로 구성된 계통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 그쵸? 콤비니드, 겸용이란 얘기예요. 중성선 N과 보호도체
P2가 겸용이다 이런 얘기죠. 요 선을 우리는 PEN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FM대로 기억하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필기보다는 나중에 실기에서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개통을 대지와 거기 보면 우리 대지와 절연을 하면서 접지를 물어보면 뭐다? IT 접지 그냥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거기 보면 TNCS는 요거 이제 TNCS는 일부 구간은 겸용이고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일부 구간은 별도다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TT랑 지금 TNS 계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93번은 아까 했고요. 94번 보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나중에 이 내용은 좀 실기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기사실기에서 저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94번이죠. 역시 해주셔야죠. 지중전선로에 지중함의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고인물이 제거되는 구조일 것인데요. 이게 그럴싸하게 그 안에 물이 고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3승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스를 방산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냥 크기를 물어보면 1m3승 가자. 세 번째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별도의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한데 그럴싸하게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아닌 거 1번 벌써 틀렸네. 그쵸?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뭐예요? 불필요한데 지금 필요하다고 나오죠. 하도록 할 것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자, 95번 볼게요. 95번도 이제 실기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기억해달라. 네. 보시면 발전기, 변압기, 모선 또는 이제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어떠한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기계적 충격 밑줄 쳐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볼게요.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우리가 발전기나 변압기, 모선 또는 인을 지지한 애자는 어떠한 충격에 견뎌야 되냐면 바로 단락전류입니다. 내지 단락 사고를 말해요. 이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 내지 기계적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견디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실기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었어요. 어느 전류, 어느 사고냐고 나오면 단락 두 글자 쓰고 5점이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적 충격이나 내지 이제 하나만 더 뭐 기억한다면 기계적 강도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제 단락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락 전류나 단락 사고. 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지워볼게요.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는 애자공사로서 사용전압이 440V일 때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인가? 자, 96번이죠. 애자공사가 되고요. 애자공사. 이때 이 애자공사는 전선과 전선 상호, 그 다음에 전선과 그 다음에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첫 번째가 전압이 되고요. 두 번째가 전선과 전선 상호,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이거죠. 네. 자, 이때 기본적으로 전압이 400V 이하의 몇 볼트? 400V 이하의 전기공사를 이제 애자공사로 한다 이거죠. 이때 전선 상호 간격은 0.06m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6cm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요 메타로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는 2.5cm 되겠습니다. 2.5cm. 25mm죠. 또 얘는 요것도 미리로 또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이 저압용 회자는 이렇게 가운데가 파여져 있는 노부 회자라는 걸 좀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또 다른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죠. 이때 전선과 전선의 상호 이격거리는 전선의 전압이 400V 하면 6cm, 0.06m고 전선과 조형제는 여기 이 애자가 되어지면서 전선이 따라가는 면이 있죠. 요 벽면. 그쵸? 요 면과 얼마? 2.5cm 이상을 띄워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전선 상호 간격은 위에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가 4.5cm인데 정말 거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소가 건조한 장소라고 나오면 이때는 뭐가 된다? 2.5cm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애자는요, 우리가 아까 이 고압 옥내배선에서 가는 공사 있었죠? 얘는 고압까지 가능하므로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0.08m죠. 여기 이제 8cm고요. 전선과 조형제는 5cm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보면 이게 건조했기 때문에 2.5예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440이면 엄연히 여기 들어가고요. 전선과 조형제 물어봤는데 원래는 4.5인데 앞에 건조했기 때문에 2.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1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98번, 6번 보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97번도 잡아주셔야죠. 자, 97번도 먼저 설명할 거 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이죠. 97번. 예. 자, 이것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전 이렇게 볼게요. 97번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삭도 등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의 접근,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전기선과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 있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전기선과 방송설비, 가공전선과 삭도, 전기선과 케이블카 다니는 선, 이런 선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저는 약전선을 기준으로 할게요. 뭘 기준으로 잡든 똑같아요.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이때 이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요 0.6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되는데,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3m 이상 이격시켜주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압은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대요. 이때에는 똑같이 케이블을 설치한 것처럼 0.3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번에는 약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에는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어지면 0.4m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kV 이하, 몇 kV? 25kV 이하의 다중접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모두 보셔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땐 1.5m, 그 다음에 케이블일 때는 0.5m인데 여기서 좀 독특해요. 뭐냐면 다 똑같은데 이 절연전선만 삭도시에는 1m 됩니다. 요거까지 잡으면 정말 공부 많이 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저건 선택이셔요. 네, 누가 되냐면 60kV 이하가 돼요. 몇 kV? 60kV 이하의 경우는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2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술 기준에 단수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준 2에다가 단수에다가 0.12m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잡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렇게 나와.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꼭 이렇게 나옵니다.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이렇게 나오면 전선을 나전선, 절연전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다 보셔갖고요. 0.5m씩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0.5, 1, 그 다음에 1.5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97번이죠. 보시면은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이 접근한대요. 그냥 요거네요, 맨 앞에. 네, 조건에서는 뭐 요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네,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0.6m니까 몇 센치예요? 네, 60cm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98번 되겠습니다. 98번은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좀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좀 세모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제가 정리해보고요. 자, 98번은 세모치고요. 이놈은 가공 공동 지선 되겠다. 가공 공동 지선. 가공 공동 지선에 시설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가공 접지선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재 이 주상 변압기는요 모두 접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토양의 재질입니다. 이 토양의 재질에 의해서 접지 저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토양의 그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놈이 물을 많이 머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접지 저항을 띄우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옆에 또 다른 놈이 이렇게 변압기가 접지가 돼 있다고 보면 우리는 가공 접지선을 써서 얘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굵기를 물어보면 4mm 되겠습니다.
4mm가 되고요. 최소 4mm 이상이 되고, 두 번째가 경관을 물어보면 200m 이하가 돼야 돼요. 몇 메다? 200m 이하가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으로부터 200m 이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가 꼭 이렇게 나와. 직경,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지름이라고 나와요. 지름. 요런 말이 붙으면 직경, 양쪽, 지름이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400이 되겠죠. 또 하나가 요거는 그냥 답의 형태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네 번째가 얼마마다, 즉 1km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이 합성 저항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얼마마다 규정치를 유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얼마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볼만한데 이 문제는 좀 비춥니다. 보면 고조와 폰촉에 따른 그 위험 방지 시설로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했을 때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했을 때는요. 이때는 300옴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풀이를 보면 원래 이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위에 놈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고압, 그러니까 고압 또는 특고압에서 저압, 폰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로서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저항치는 1km마다 규정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분리되었다면 300옴 이하로 한다는데 요걸 훨씬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래요. 분리되었다고 나오면 300인데 거기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99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 기준에서도 상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잡을 바에는 오히려 어려운 과목의 하하 문제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9번. 보시면은, 요거는 보셔야죠. 혼촉에 따른 사고에 의해서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느니 이게 중요한 거죠. 6.6kV의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저압측의 전압이 220M이라면 접지 저항값은 자, 우리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꼭 정리하자. 이때 R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무슨 전류?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300, 그 다음에 600 되겠습니다. 네, 그쵸? 저항은 항상 전압을 전류로 나누기 때문에 150, 300, 600은 전압 수치죠. 그래서 혼촉에 따른 이제 이 전압 상승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가 150V를 대입하는 경우인데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예요. 뭐가 없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00V 이하입니다. 300V 이하가 아니라 300V. 요건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도 나와요. 자, 300V가 대입되는 경우는 뭐냐면 2초 이내에 몇 초? 2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600 요것은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이게 말이 너무 부드럽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일선 지락 전류는 계산이 가능하지만요, 이 조건에서 무조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조건에서 이제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한다고 했고요, 그쵸?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일선 지락전류가 30이니까 30분에 뭐예요? 300 가시면 몇 옴? 10옴 되겠다.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2번이죠. 이런 거 꼭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도 요 직전에 실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쵸? 네.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잡아야 된다. 예. 요거 이제 35kV 이하에서 이제 사용되는 방법인데 어쨌든 잡아주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라스트 100번입니다. 100번. 방직 공장에 보면 군의 도로에 조명등용 가공전선로를 시설코자 한다. 이때 전선로의 경관을 물어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100번인데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농사용 전선로라고 해서 좀 테마는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농사용 전선로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전선에 굵기를 좀 물어봐요. 요 놈은 2mm 되겠습니다. 2mm 이상의 당연히 뭘 쓴다? 경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관을 물어봐요. 경관. 요게 얼마가 되냐면 30m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군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군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지금 이 문제처럼 방직공장의 구내에 조명등용 전선로를 시설한대요. 그러면서 경관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얼마다? 30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높이는 3.5m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테마는 군의 전선로지만 요거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때 하나만 더. 요 농사용 전선로는 단 얘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으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고 나오면 3m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면 구내라는 건요. 우리가 울타리를 설치해서 울타리 내를 우리는 구내라 하고요. 울타리 외를 구에 취급하죠. 그래서 이 공장이 크면 울타리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폴라이트 세워갖고 우리가 이제 전등 설치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2번. 거기서는 솔직히 여기서는요. 거기 보면 구내에 시설한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3회 산업기사 기술기준 문제였는데요. 잠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81번, 82번, 83, 84 보셔야 되고요. 85번은 개정된 문제지만 반드시 봐야 된다. 실기랑 연관성이 높다. 86번 확인만 하자. 개정된 문제로서 87, 그 다음에 88. 88번도 솔직히 조금 선택 문제예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89, 90 봐야죠. 그 다음에 91번 보셔야 되고요. 92번은 대지로부터 절연한다는 얘기 있으면서 이 접지계통 물어보면 IT계통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3, 94, 95, 그 다음에 96, 97 하시고요. 98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머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선택해 주시고 99, 그 다음에 100번 모두 보셔야죠. 특히 99번은 실기 문제로 조화를 하니까요. 숫자만 밖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2023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지만요.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